이제 주간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24일 최근 7일간의 이제 거래 건입니다. 부산은 보면 이제 964건입니다. 서울은 1261건이고, 이제 부산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부산은 월간 거래량이 한 3,300건, 3,200건이 평균 거래량이거든요. 근데 900건이면 4구 36, 뭐 4주로 환산하자면 3,600건이 되기 때문에 평균 이제 경기 거래 잘 될 때 거의 이제 합쳐서 평균 거래량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12월인 거 치고는 거래가 상당히 좋은 겁니다. 부산이 좀 이제는 완전한 회복장이다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좋다. 그래서 잘 모르실 때는 이게 부산은 이제 평균이 3,200~300건 되기 때문에 이제 주간 거래량 곱하기 4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평균 거래량 대비 어느 정도 되냐인데 하면 3,600건이잖아요. 그럼 평균 거래량 대비는 훨씬 잘 나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계절적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는 부산의 거래량이 좀 살아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반대로 또 서울은 거래가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동성이 부산으로 좀 오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해석도 가능한 거죠. 이게 과거에도 이랬던 적이 덜어 있었습니다. 우리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은 이제 오르면 규제를 할 거다. 근데 그 반면 부산은 규제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원래라면 스트레스 DSR이 부산 또 12월까지 유예였는데 이게 더 유예가 됐잖아요. 그러면 부산 한동안 지방을 규제하기는 힘들 것 같다. 한 분기 정도는 우리가 더 두고 봐도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우리는 또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이제 답변 순차적으로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별 거래량을 보면 이제 동래구가 사실 좋았었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위 등급인 해운대구가 좋을 거고, 동래구보다 아래 급지인 이제 진구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또 진구가 거래 1등이고요. 2등이 해운대구, 3등이 동래구, 4등이 남구입니다. 그리고 수영구는 아파트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래 건수 자체가 많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단지수 대비 이제 거래량은 많은 거고요. 해운대, 동래구, 해동, 남진 이렇게가 거래가 많고, 이번 주는 이제 특히나 진구와 해운대구가 거래가 좋았습니다. 네. 이것도 이제 지도를 보면 사실 답이 다 나옵니다. 지도를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자, 부산시 찍고 행정구역별로 이렇게 보고요. 행정구역별로 보면 이제 동래구에 거래량이 많았던 곳이 아무래도 학원가가 있는 여기 요쪽 라인이잖아요. 여기 사직동 라인에서 이제 일부 연제구의 거제리 쪽 이렇게까지가 메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명륜동이 많았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 라인 따라서는 연제구로 들어오게 되고, 요렇게 해서 이제 연양 라인으로 퍼지게 되죠. 그래서 동래구 많이 올랐고, 연제구의 일부 단지 많이 올랐고, 그러면 연제 롯데캐슬 대시양부터 해서 연양 라인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진구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래구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길 따라 봤을 때는 다음이 연제구 진구가 되고, 근데 연제구의 일부는 거의 동래구권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동래구가 올랐다는 거는 또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해운대구가 그동안 못 올랐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해운대 쪽으로 흐름이 간 겁니다. 그래서 최근 일주일을 보면 이제 진구와 해운대구가 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쯤 되면 해운대구, 진구가 좀 많이 올랐다 소리가 들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지별로 보면 1등이 서면 아이파크입니다. 서면 아이파크가 11건으로 해서 1등이고, 그러면 서면 아이파크가 움직였다라는 거는, 서면 아이파크가 보면 이제 호갱노노 시세 기준으로 우선 짧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억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1억을 더 보태서 더 급지 위를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억인 그 다음 지역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에 등급은 뭐가 있냐면, 똑같은 진구 내에서는 여기 사만 골든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눌려 있다.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지금 분양 예정이죠. 촉3, 촉2-1이 분양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사만 골든뷰 쪽에 에너지가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낮추면 문현동 쪽으로 좀 오겠죠. 문현동 쪽에 이제 뭐 베스티움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영향을 받을 때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강자인 주거지 강자인 요런 곳을 보면 비슷한 가격대의 롯데캐슬 레전드 그다음에 분양권인 DIL도 이제는 타이밍으로 좋아졌죠. 이제 그리고 나면 뭐 SK뷰 그다음에 대연자이 그다음에 대연혁신도시까지 이렇게 해서 좀 남구까지 이렇게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서면 아이파크 거래가 잘 되었네 끝 이렇게 말고 이 서면 아이파크 1단지가 거래가 됨으로 인해서 다음으로는 어디로 갈지 보면 여기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의미 있는 게 삼익비치가 이제 거래가 많이 됐습니다. 8건으로 해서 주간 거래량 2등입니다. 그리고 3등이 협진태양이에요. 이거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익비치와 협진태양을 보면 자 삼익비치는 부산에서 이제 대장급 재건축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대장급 재건축은 재건축 아파트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실거주가 아니고요. 투자로서 거의 움직이는 겁니다. 물론 일부 전세는 실거주지만 매매의 움직임은 대부분은 이제 투자성이 되게 강한 겁니다. 그래서 삼익비치가 움직인다라는 거는 부산에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투자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익비치를 항상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익비치의 거래량, 삼익비치의 매물량 이런 걸 보면서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고 있고 또 빠지고 있는지를 보려면 삼익비치를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와 이게 큰 형님이라면 작은 형님으로는 뭐가 있냐면 협진태양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삼익비치 다음에 삼익비치가 움직이다 보면 여기 수영구의 막내 동생급인 협진태양이 딱 움직였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더 살아나고 있다 이래 봐지죠. 요거는 제가 금액대별 추천 아파트에서 지난 영상에 협진태양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야기하기 무섭게 이제 거래량에 올라왔네요. 저희 아마 8억대 추천 아파트에 아마 협진태양이 올라가 있을 겁니다. 8억대 추천 아파트에. 근데 이번 주에 바로 또 거래량이 올라오니까 좀 신기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 카운티의 못난이들이, 못난이라면 좀 그렇고, 4단지가 거래량이 많다가, 1단지, 2단지가 먼저 올랐고, 그리고 나서 이제 1단지 움직이고, 3단지 움직이고, 4단지까지 움직이고 나니까 다시 대장단지인 2단지가 또 움직이네요. 예. 그러면 레이 카운티 2단지가 움직였다라는 거는 또 사직동 학원가가 한 번 더 또 꿈틀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레이 카운티 2단지가 가장 이제 선두에 달리고 있는 아파트고 그다음 사직 롯데거든요. 그래서 레이 카운티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대비 95% 이상 회복을 했고 사직 롯데 같은 경우에는 98% 이상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또 레이 카운티 2단지가 거래가 터졌다라는 거는 이제 이 주변이 또 한 번 잘 갈 수 있는 상방을 열어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코오롱 하늘채도 이제 북구 화명동조차도 조금씩 움직이고요. 거래가 7건입니다.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4 여전히 거래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4하구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힐스테이트 4 같은 경우에는 4하구에서는 대장급 아파트인데 이제 4하구 자체를 봤을 때는 부산에서는 중하위권 구단 말이에요. 근데도 움직인다는 거는 이게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 이래 보시면 돼요. 와, 그 다음에 이제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도 얼마 전에 남천자이가 또 고가를 갱신했는데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그러고 나니 대남 라인에 있는 이제 더비치 푸르지오 서밋까지도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연 롯데캐슬 레전드 역시 이제 DIL과 함께 투자자와 실수요자가 양쪽 다 좋아하는 롯데캐슬 레전드가 7건으로 거래량 8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텀 르엘이 들어오는 곳에 센텀 이편한 세상이 거래량 7건으로 거래량 9이고요.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 연산
여기도 연양라인의 가성비 아파트죠. 연양라인의 가성비 아파트가 7건으로 이제 10이고요. 다 7건으로 공동입니다. 사실 6, 7, 8, 9, 12 전부 7건으로 공동입니다. 공동. 코로나제까지도 공동 5입니다. 사실상은. 그리고 이제 11위에는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가 이제 6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해가지고 나름 이제 6, 7억대, 이제 7억대에서는 남구에 대연롯데캐슬 레전드가 있고 한 6억대에서는 좀 명륜 2차 아이파크 1단지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를 품고 있다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좋아하죠. 이 아파트가 이제 6건. 그 다음에 이제 센텀파크가 또 움직이네요. 네, 학군지가 다시 움직입니다. 센텀파크 1차가 거래량 6건입니다. 여기 벽산 블루밍 장전 디자인시티가 이제 6건으로 이제 거래가 13입니다. 동래아동 움직이네 6건. 네. 저희 이제 1월 10일 토요일이죠. 새해 첫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만원의 특강이고요. 건물주 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꼭 건물에 관심 없다 하더라도 저렴하니까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10년 전에 들었던 건물 특강, 상가 특강이 이제 와서 저는 도움이 많이 더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저도 뭐 아파트에 더 관심이 있고 땅에 관심이 있던 시기였는데 건물 수업 들었던 게 지금 와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꼭 내가 건물 살 거 아니고 건물 투자할 거 아니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나의 이제 미래 설계를 미리 해두셔야 됩니다. 목표 설정도 하시고 1월 10일 토요일 날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진행이 되고요. 저하고 강장군님 같이 둘이서 진행을 하니까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정 메시지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저희 고대장하고 용소장님하고 리포터님하고 같이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리고요. 어디 아파트를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동호수별로도 아파트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도 봐드리고, 그 다음에 가격 차이가 얼마나 적절한지, 그 다음에 향후에 나아가서는 엑시트 전략까지도 다 저희가 도와드리거든요. 그냥 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우리가 뭐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 매도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도 다 도와드리니까 그거 대비 220만 원이 아니라 75% 할인해서 지금 55만 원에 하고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을 꼭 하셔야 된다. 지금 내 집 마련 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요거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